서원에 가시면 정말로 볼 곳이 많습니다.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이 성벽은 명나라 때 축조한 서안성입니다. 성벽 위에서 마라톤 대회도 거행하는데요. 총 길이 13.7km입니다. 서안은 진시황릉, 병마용갱, 화청지, 대자연사 등 볼거리가 많아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화청지의 양귀비상입니다. 시인 백거이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애절하게 노래한 장안가의 한 대목이 연상됩니다. 요즘에는 장혜모 감독이 연출한 장안가가 화청지 연못에서 공연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자원사는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들어와 번역하던 곳입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21층 높이인 대안탑에 올라 서안 시내를 내려다보며 1370년 전 당나라 시대의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 장소와는 달리 중국 불교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음에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 초당사입니다. 쿠마라지바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습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아실까요? 그는 멀고 먼 서역의 쿠차 출신입니다. 그가 왜 서안의 초당사에 잠들어 있을까요? 쿠마라지바와 현장법사는 중국 불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쿠마라지바 이전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 불경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쿠마라지바가 활약하던 시기는 중국 불교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려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정확하게 번역된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법현 같은 승려가 인도에 경전을 구하러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쿠마라지바는 중국에 들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중국 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인도 계통의 승려였기 때문에 중국어를 몰랐으나 양주에서 17년간 머무르면서 중국의 문화와 언어에도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법사 역시 인도에서 약 9년간 유학을 하여 산스크리트어에 능숙했습니다. 현장법사가 구술하면 제자들이 받았을 정도로 번역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학자 진인각 선생은 쿠마라지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쿠마라지바는 원문의 번잡함을 제거했고 원문 체제에 구애되지 않고 원문을 간이하게 바꿨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지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쿠마라지바의 번역본이 다른 번역본보다 더 널리 전해지고 파급력이 커서 불경 번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금강경은 수많은 번역본이 있었지만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전송되어 온 것은 쿠마라지바의 번역본, 즉 구역입니다. 초당사는 서안 남서쪽 3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생소한 사찰일 것입니다. 그 남쪽에는 거대한 진령산맥이 있습니다. 이곳 초당사는 중국 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쿠마라지바가 입적한 장소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호흡구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실크로드의 쿠차라는 도시를 들어보셨는지요? 그 쿠차에서 태어난 승려 쿠마라지바가 이곳 초당사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인도 불경을 번역하다가 초당사에서 입적했고 그의 사리가 초당사 경내에 있습니다. 초당사는 불교 8종의 하나인 삼론종의 조종으로 불립니다. 쿠마라지바가 설립한 중국 최초의 국립 불경 번역장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쿠마라지바에 의해 종전의 노장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던 격의 불교를 넘어서 인도 경전을 직접 한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교와 노장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이 공인 것에 대해서 노장의 근본 사상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의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중국인의 친숙한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을 이해하려는 것이 격의 불교입니다. 격은 헤아리다의 뜻입니다. 격의 불교에서는 공을 무로, 열반을 무위로, 보리를 도로 번역했고 이렇게 번역된 불경을 읽으면 부지불식간의 노장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노장 사상에 익숙한 중국인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좋았지만 정확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출현한 불교는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고원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역의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북방으로 전래된 최초의 흔적은 박트리아 지방의 기원전 1세기 중엽 그리슨 승려가 기록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인도에서 박트리아 지방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경우 한무제 시기로서 동서교통로를 개척하던 시기입니다. 기원 후 2세기부터 불승들이 타림분지를 건너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은 힌두쿠시 산맥중에 있는 바미안 대불입니다. 서기 6세기경에 개착된 것이지만 불교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53m와 35m의 대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8일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되어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안의 초당사에 잠들어 있는 쿠마라지바. 그는 어디에서 온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쿠마라야나입니다. 쿠마라야나는 천축국의 재상 집안에서 태어나 출가하여 파미르고원을 넘어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무스타그 아타봉은 파미르고원을 넘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길은 현장법사, 해초스님, 스벤 헤딘, 오렐 스타인 등도 넘었던 곳입니다. 구차의 왕은 승려인 쿠마라야나의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를 국사로 삼고 자신의 여동생 지바와 짝을 지어줬습니다. 결국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비승비속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쿠마라지바였습니다. 쿠차 서쪽 65km 지점에 키질 천불동이 있습니다. 약 2km의 절벽에 서기 3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약 339개의 석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쿠마라지바의 족적은 이곳에도 남겨졌습니다. 키질 석굴을 조성한 사람은 인도 유럽 계통의 토카리아 민족입니다. 벽화에서 토카리아 문자로 통치자의 이름을 적은 것에서
석굴을 판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입니다.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뒤에는 절벽이 있는 지형에 석굴을 팠습니다. 무더운 인도의 기후에 승려들이 수행하기에는 석굴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중국의 키질석굴, 도낭석굴, 운강석굴도 유사한 지형에 만들어졌습니다. 키질석굴 앞에도 무자디강이 흐릅니다. 토지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의 고향 쿠차의 키질석굴에는 고뇌하는 쿠마라지바의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고뇌하고 있을까요? 쿠마라지바는 7세 때 출가하여 모친과 함께 소르쿠, 지금의 카시가르에서 대승불교를 학습했습니다. 그때까지 타림 문제에서는 소승불교와 성행했었는데 이제 대승불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쿠차 북쪽의 수바스 불사는 쿠마라지바가 어릴 때 출가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쿠마라지바는 20세에 쿠차 왕이 불러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불경을 강설했는데 학도들은 그의 실력에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수바스 사원은 대당 서역기에 소홀이사로 기록된 곳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든 환경에 대형 사찰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동사와 서사 가운데로 계곡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동사와 서사 두 개의 절 사이로 수로가 지나갑니다. 수바스는 위구르어로 물이 나오는 곳, 수도라는 뜻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극악의 환경에 거대한 불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절 가운데를 흐르는 천산의 생명수 덕분이었습니다. 천년의 폐허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사막에 세워진 가람에 10,000명에 가까운 승려들이 수도했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동사는 산을 끼고 축조했습니다. 현재 절의 담장은 허물어져 있고 담장 안에는 방사와 3개의 높은 탑이 남아 있습니다. 서사터는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북 700m, 동서 190m 정도의 크기입니다. 3개의 탑과 불전 사원이 있습니다. 불전은 유적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마라지바는 이곳에서 경전을 강론했습니다. 7세기 중엽 서기 658년 안서도부가 쿠차로 이전하며 내륙의 고승들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현장 법사도 이곳에서 2달을 체류했습니다. 이 대형 가람은 수장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규모를 보면 수많은 승려가 이 사찰에서 생활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사세기 이슬람이 타림 문제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폐사되었습니다. 폐기된 지 오래되어 간혹 관광객만 찾아주지만 드넓은 사막에 서 있는 금빛 불탑은 화려했던 옛 시절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서기 379년 중원의 승려 승둔 담충이 쿠차 유학에서 돌아와 쿠차에 번영한 불교와 쿠마라지바라는 승려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대승경론으로 서역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소식을 전했죠. 유명한 승려 도안도
황제 부견에게 그를 맞이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의 재능을 들은 전진의 황제 부견은 국가의 큰 보물이니 쿠차에 승리하면 역참으로 신속하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건원 18년 서기 382년 부견은 여광에게 군대를 인솔케 해 쿠차를 공격했고 2년 후 함락시켰습니다. 여광은 포로로 잡은 쿠마라지바의 나이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보통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쿠마라지바에게 외사촌이 되는 왕녀를 강제로 처로 삼게 한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자 여광은 도사의 절개는 선친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찌 사양하는가 라며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승려의 계율을 어기고 결혼하여 파괴한 것을 조롱한 것입니다. 너도 그 아들이니 또다시 파괴한들 되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광은 쿠마라지바에게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밀실에 외사촌 여동생과 함께 가뒀습니다. 이러한 핍박하에서 드디어 절개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 승려도 아니고 세속인도 아닌 비승비속의 수치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쿠마라지바는 여광의 신임을 얻어 그의 정치 고문을 받게 됩니다. 여광은 서역에서 왕이 되려 했으나 쿠마라지바는 이곳은 거친 땅이니 머물 곳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듬해 여광이 쿠마라지바를 데리고 귀국길에 올라 양주에 도착했을 때 부견이 비수전투에서 동진 왕조에게 허망하게 패하고 부하 요장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광은 양주에서 독립하여 후량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쿠마라지바도 양주에서 17년을 머물게 됩니다. 강산이 2번 변할 시간이었습니다. 여광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쿠마라지바를 기륭을 점치는 방사로만 여겼습니다. 쿠마라지바는 여광 부자가 불법을 펼치려고 하지 않으니 그 깊은 이해를 축적하고 펼칠 바가 없다고 한탄하였습니다. 386년 전진의 장군 요장이 장안에 후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는 쿠마라지바의 이름을 듣고 겸허하게 초청했으나 불량의 여신은 쿠마라지바를 지혜가 많아 요장의 참모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쿠마라지바는 원래 범어에 능통한 데다가 17년 동안 양주에서 중국어를 익히고 중국의 경사문헌을 두루 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후일 역경사업의 자양분이 됩니다. 양주 무위에 있는 쿠마라지바 사찰입니다. 양주에서 17년간 묵었던 세월은 그를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진 홍시 3년 401년 요웅은 요석덕을 파견해 후량왕 여융을 공격해 항복시켰고 쿠마라지바는 비로소 후진에 의해 17년간 머물던 양주를 떠나 장안으로 가게 됩니다. 나이 58세 때였습니다. 서안의 초당사는 창건된 지 160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후진 황제 요웅이 401년 장안성 서남쪽에 세운 소요원이었습니다. 요웅은 쿠마라지바를 이곳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쿠마라지바의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고승들이 소요원의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당연히 장소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응은 소요원 경내에 임시로 당을 축조했는데 이영을 덮었기 때문에 초당사라고 불렀습니다. 쿠마라지바는 제자 800명을 거느리고 초당사에 머물며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유례없는 규모입니다. 산스크리트어와 한문에 해박한 그는 과거 번역된 경전에 수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경전은 대품반야, 소품반야, 법화경, 유마일경, 아미타경, 금강경,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성실론, 십송론 등입니다. 쿠마라지바가 중론, 백론, 십이문론을 초당사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초당사는 삼론종 종파의 조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론을 번역해 성실파를 알렸기에 성실종의 조정으로도 간주됩니다. 또한 화엄종의 정해선사 종밀이 초당사에서 여러 해 동안 강화하였기 때문에 화엄종의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해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쿠마라지바가 초당사에서 강론할 때 황제 요응 및 신하, 큰 승려 등 천여 명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쿠마라지바는 갑자기 단상에서 내려오며 황제 요응에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나의 어깨에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색욕이 생기니 부인을 구해 주시오. 사료에는 욕장이라고 쓰였는데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욕은 색욕이며 장은 불법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색욕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인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요응은 궁녀를 하사했고 교합하자 궁녀는 2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혹시 황제를 수행한 궁녀가 황홀한 미녀라서 그의 평정심이 흔들렸을까요? 욕장에 취약한 쿠마라지바를 간파한 여광의 안목이 대단했던 것일까요? 한번 무너진 뚝은 쉽게 뚫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000명의 대중 앞에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하다니 진정 파격입니다. 쿠마라지바는 비승비속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취처가 불교의 계율과 어긋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쿠마라지바는 비유컨대 연꽃은 냄새나는 진흙에서 핀다. 그러나 연꽃만 따면 되지 냄새나는 진흙을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연꽃이고 궁녀는 진흙이라고 하신 건가요? 이 무슨 허황된 말씀인가요? 과정은 나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이후 쿠마라지바는 승방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관사에서 거주했습니다. 윗물이 흐려지자 승려들이 이를 따라서 축실하였다고 합니다. 쿠마라지바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승려들 앞에서 그릇에 담긴 바늘을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바늘을 먹을 수 있으면 축실해도 된다 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다른 승려들이 부끄러워 중지했다고 합니다. 쿠마라지바는 진정 차력사인 것 같습니다.
쿠마라 집안은 2차례 파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불교에서 그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불교 문명을 개척한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쿠마라 지바가 행한 번역은 구역으로 불리고 현장법사가 행한 번역은 신역으로 불립니다. 중국의 학자들도 현장법사의 번역이 쿠마라 지바에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번역한 불경은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바이링구얼이 가능했기에 손에 호경을 들고 번역하면 중국말로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손에서 입으로 자동 번역되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번역한 불경의 총수는 문헌마다 다릅니다. 출 3장 기집에는 35부 294권이고 개원 석기록에는 74부 38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경 번역가로서 현장, 불공, 진체와 옥계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경전은 후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깊습니다. 유명한 것이 반여경의 문장입니다. 산스크리트 경문을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 번역했습니다. 물질은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은 물질을 떠나지 않은지라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라는 뜻입니다. 색즉 시공은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색은 형태가 있는 것, 공은 실체가 없는 것,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변해가기 마련이니 고통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현상세계의 색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미혹에서 벗어나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세의 모든 무력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쿠마라 지바는 뜻이 통하게 하는 번역 방법을 구사해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문의 뜻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서방 사체론에서 번역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바꿀 때 문사의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 비록 대의를 얻었으나 문체가 달라졌고 밥을 씹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다. 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구토가 나게 한다. 잘못된 번역에 악취가 난다는 말은 입신의 경지에 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감에 찬 그는 초당사에서 입적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전한 것에 오류가 없다면 나를 화장한 후에도 내 혀만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혀는 무위의 쿠마라 지바사에 있다고 합니다. 초당사에 들어가면 대웅보전 왼쪽 뒤편에 있는 쿠마라 지바의 사리탑을 꼭 보셔야 합니다. 쿠마라 지바의 사리가 보관된 곳입니다. 사리탑을 보호하기 위해 누각을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쿠마라 지바의 사리탑의 높이는 2.47m입니다. 전체 탑의 조각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입구 쪽에서 보면 여닫이 문과 자물쇠가 부조되어 있고 나머지 이면에는 문창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면 주인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요진 삼장법사 쿠마라습 사리탑. 사료에 따르면 탑은 당나라 때 세워진 것인데
탑재는 서역에서 바친 것이라 합니다. 탑의 본체는 옥백, 묵흑, 다몽, 천남, 유황, 전청, 자자, 은의 8가지 색깔의 옥에 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보옥석탑으로 불립니다. 탑의 본체는 정각식의 탑입니다. 바닥의 받침은 정사각형 기자의 한 변 길이 1.7m입니다. 탑의 저층은 원반형이고 원대 위에는 수산이 새겨져 있어 불교의 수미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불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쿠마라지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 법사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 서안의 훈교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